자, 여승 한번 보자. 백석이 여승. 자, 키워드 체크 역순행적 구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역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관찰자적 입장. 이것도 중요한 거네. 관찰자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상에 대한 감정 표출을 절제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감정이 노출이 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됐지?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건 좀 알아두자.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 가족 공동체의 붕괴. 백석의 시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우리가 참고로 8원 이라는 시도 가족 공동체의 붕괴.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다르게 가족 공동체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그죠? 그 모습을 이제 희구하는, 뭐 그리워하는, 또 하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 그게 이제 국수라든지 영원한 골쪽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좀 아름다운 모습, 뭐 이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보시고 8원이나 여승이라든지 또는 고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 다음에 흰바람벽이 있어. 이런 작품들은 유랑방랑하는 뭐 가족 해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야. 대표적인 건 이런 것도 들어봤죠? 수라. 자, 그래서 백석이 요 시들은 영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카페에다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유가 된다면 다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인의 비극적인 삶,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되겠네. 자, 오른쪽 한번 이해와 감상 읽어보고 본문 한번 해석해보자.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가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되기까지의 일생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압축적으로 드러냈어. 그건 좀 알아두세요.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이 시가 창작된 시대와 연관지어 본다면 반영론이겠죠. 당대의 반영론적 관점이 들어가서 일제강점기 때 가족들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적 모습,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여승은 이주할 수밖에 없는 또는 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한번 보세요.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해체, 뭐 유랑, 방랑 또는 이주민, 아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작품들이야. 자, 그 다음 이 시는 역순행적 구성. 요게 이제 문제로 잘 나왔던 거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연은 여승이 된 여인의 현재 모습이며 2연에서 4연은 여인의 비극적 삶의 모습과 여승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바로 이게 과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이다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이 구절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이제 합장을 했다라는 거 불교, 그죠? 여승의 모습이죠.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가지치의 내음새, 바로 여성의 삶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냈지. 가지치의 냄새 후각, 이렇게 되겠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그래서 뭐뭐 했다, 쉬었다 이렇게 돼서 과거의 사실을 뭔가 전달하는 것처럼, 그죠? 절을 했다, 냄새가 났다, 늙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대상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저때 옛날같이,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옛날같이라는 것은 바로 옛날이 주는 그런 낡음, 그런 이미지. 두 번째는 과거. 그리고 만남이 한번 있었거든. 그 만났을 때의 모습처럼 낡았다. 이렇게 옛날같이 늙었다. 이런 것도 이제 중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의법.
늙었다. 나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냈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요거 조심해야 돼.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화자는 속세를 초월한 여성을 관찰한 거거든. 됐죠? 하지만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은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감정이 표출되어 있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알겠죠?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처럼 비우겠죠. 시기법. 자, 그 다음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이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도 지역명 사실감을 부각시키는 거죠. 깊은 금전판 금광의 일터. 반영론적 관점으로 따진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황금강 시대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박태원의 피로라든지 소설가 구고시 1일 그런 데 많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공감각적 심상. 울었다라고 하면 청각이죠. 그것이 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촉각으로 바꾼 거네. 이것도 출제의 포인트. 공감각적 심상은 항상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지. 항소할 때 한번 보겠죠. 예문지를 다시 테스트 한번 합시다. 자, 차게 울었다. 이 과거의 모습이야. 섭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섭벌. 요건 뭐 재래종의 1벌인데 남편이 돈 벌러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어린 딸이 도라지꽃이 돌무덤으로 갔다. 그렇지, 죽음. 그래서 비극성을 심화시킨 거죠. 자, 그래서 남편도 안 돌아오고 거기에 자식까지 잃었어. 됐죠? 네, 가족 해체라는 걸 볼 수 있죠. 산꽁도 섭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꽁도 서럽게 울었다. 요거 여인의 슬픔을 형상화했다. 감정이입, 청각적 이미지. 네, 조심할 거 있어요. 요거 감정이입 영상 꼭 봐야 돼요.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우선은 여인의 정서가 이입됐다 괜찮고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됐다 이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만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화자의 정서까지 포함한다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건 학교 따라갑시다. 자, 산꽁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전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우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눈물방울과 같이. 같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그럼 눈물방울처럼. 보조관점처럼 눈물방울처럼 머리우리가 떨어졌다. 또는 머리우리가 눈물방울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승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몇몇 개 있었죠. 첫 번째는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맞춰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사건 서사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의법 쓰이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네 번째, 감정이입 쓰이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공감각적 심상 쓰이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체적인 주제랑 연결시켜서 여기 있는 작품들 같이 기억해 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 표현 방식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성격은 서사적이다. 당연히 슬픔이죠. 그 다음에 감각적이죠. 그 다음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한 여인의 비극적 삶. 역순행적 구성 아까 봤고요. 그
그 다음 관찰자 입장에서 여인의 삶을 묘사하면서 감정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감정이 표출돼 있다라는 것 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됐죠? 특히 이런 식의 표현이 8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좀 체크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승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